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락일입니다. 자, 이제 2016년도 이제 새해가 밝았네요. 자, 올해 연초에 계획했던 걸 잘 지켜가지고 올해 연말에 우리 10월 달에 꼭 공인중개사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일단 이 1, 2월 달 강의는요, 우리 기본서 가지고 강의를 할 건데, 우리 11월 달, 12월 달 배웠던 기초서에다가 새로운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2016년도 개정된 거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세법은 12월 달에 개정된 것 같고, 매년 1월 1일 날 어김없이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 시험 볼 때 개정된 거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도요, 2016년도 개정된 거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본서에는 수정된, 개정된 걸로 아마 다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조세 총론에 대해서 배울 건데, 조세 총론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작년 2015년도 26회 때 어떻게 우리 시험에 나왔는지 그거를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조세 총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요, 부동산 세법이라고 해서 지금 세금에 대한 법을 배울 건데, 우리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금에 대한 법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세법 중에서도 여러 가지 법이 많은데, 그 중에서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금에 대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부동산 세법은요, 크게 활동 과정을 세 가지로 할 겁니다. 처음에 취득 단계 부과하는 세금, 그 다음에 보유할 때 부과하는 세금, 양도로 인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와 관련된 조세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자, 그럼 이제 취득과 보유와 양도에 대해서 어떠한 세금들이 있는지 조사를 보면, 자, 우선은 우리 세법을 우리 세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조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조세에는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과세권자에 따라서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거를 우리는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거를 지방세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국세다, 지방세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국가의 재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거두는 국세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과세권자나 이 두 가지 외에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현재 지방세는요, 세목수로 따지면 11개고요. 국세로 하면은 14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조세는 25가지 구조로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편 보면 조세 분류 체계에 보면 국세 속하는 세목 14개와 지방세 속하는 11개, 아마 나중에 뒤에 가면은 조세 분류 시간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25개로 구조되어 있는데, 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거는요, 25가지를 다 배우는 건 아니고 몇 가지만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방세 중에서는 대표로 세 가지 공부할 겁니다. 첫째는 우리 취득 관련 조세인 취득세라는 거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하고 등록할 때 등록 면허세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 면허세는 등록과 면허가 통합돼서 현재는 등록 면허세라고 해서 2011년부터 등록 면허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보유하는 동안에 매년 내는 재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세로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우리 1차적으로는 재산세 내고 2차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보다 좀 높은 세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요. 이렇게 취득 관련 조세부터 양도 관련 조세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인데, 지방세 3개와 국세 2개에서 총 5가지 세목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우리 시험에는요, 과거에는 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상속세, 뭐 증여세라든지 부가가치세, 요거 같은 것도 우리 시험 범위에 있었는데, 요걸 27회 이후부터는 우리 세목에서 빼자. 그래서 현재 법인세니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9가지 세목을 배웠다면 지금은 5가지만 배우기 때문에 공부하는 양이 어떻게 해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만 여러분들이 강론해서 열심히 공부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단계별로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는요, 취득 관련 조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관련 조세고, 그 다음에 양도세, 그러면 양도 관련 조세라고 합니다. 이렇게 취득, 보유, 양도에 관련된 조세를 배우는데, 우리 부동산은 처음에 사면 취득세 내야 되고요. 나중에 보유하면 재산세 내고, 나중에 팔면 양도세 낸다. 이래서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데, 자, 우리 크게 앞으로 기본서는요, 3편으로 나눠질 거예요. 처음에는 조세 총론이라고 해서 이 조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분류하는 체계 또는 조세에 대한 용어 정리, 이런 걸 배우는 게 1편에서 배울 게 조세 총론이라고 배울 겁니다.
겁니다. 자, 그리고 지방세가 2편이에요. 2편에는 1장 취득세, 2장 등록면허세, 3장 재산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3편에 가면 국세편이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세에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앞으로 우리 목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책 구성이 총론, 조세총론, 그 다음에 강론에 들어가면 지방세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국세 이런 식으로 패턴을 나가기 때문에 요 목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26회 때 작년이죠. 작년에 26회 때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취득세는요 한 3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가 1문제 나왔고요. 재산세가 3문제,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1문제 나왔고요. 양도세는 몇 문제 나왔냐? 6문제 나왔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좀 비중이 큰 게 뭐냐? 양도소득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양도세는 공부를 조금 많이 해줘야 될 단어입니다. 그럼 이거 다 더하면요. 몇 문제가 되냐면 14문제입니다. 자, 14문제 나왔는데 원래 세법은 몇 문제다? 그렇죠. 지난번에 16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강론에서 14문제 나왔고요. 조세 총론에서 2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조세 총론 2문제, 강론에서 14문제. 그 강론 중에서도 지방세에서 7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 7문제 나오니까 총 14문제가 강론에서 14문제 나오는데 국세 반, 지방세 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지방세만 잘하고 국세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국세, 지방세 다 골고루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비중이 똑같아요. 7문제, 7문제예요. 그 다음에 강론에서 12문제 나왔다면 총론에서는 2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 16문제를 출제하는데 이렇게 해서 강론과 총론에서 나눠서 냅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세, 국세 골고루 다 신경 쓰셔야죠. 아무래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취득 관련 조세인 취득세는 반드시 공부해야죠. 왜냐면 3문제 정도 나오면 비중이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굳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시간이 없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꼭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를 만약에 공부한다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만 숙지하시고요. 만약에 등록면허세를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봤자 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나름대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재산세도 한 3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취득 관련 조세는 취득세가 대표적이고요. 보유 관련 조세는 재산세가 가장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시간 여유가 되면 좀 해보시고요. 종합부동산세도 무조건 하는 건 아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정 시간이 없으면 공부할 수가 없죠. 왜냐면 여러분들 세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시법, 공법, 중개사법 다 공부해야 되니까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1, 2차를 다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한 좀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부를 공부하기는 힘들죠. 출제가 많이 되는 분야부터 공략을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지 어떠한 지식 쌓고 교양 쌓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필요 약간 출제 문항수가 좀 줄어드는 거는요. 사실은 많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재산세를 많이 공부해 주시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정도 참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양도세는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양도세가 위에 나오는 취득세, 재산세 합한 것만큼 양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양도세는 늘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 관련 중에는 이러한 세목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참고로 25회 때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자, 25회 때는요 취득세가 4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26회보다는 25회 때가 한 문제 더 출제됐고요. 등록면허세는 아예 문제를 안 냈습니다. 자, 26회 때는 한 문제 나왔다면 25회 때는 아예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고요. 재산세는 큰 변화 없이 그대로 3문제 나왔고 종합부동산세가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쪽이 한 문제 더 나왔어요. 7문제. 그리고 이제 조세 총론은 당연히 2문제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5회 때도 지방세 7문제하고요. 국세 7문제, 그래서 14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현재 뭐 큰 변화 없이 국세, 지방세는 7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회 때도 26회 때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3문제,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1문제 이렇게 해서 24회 때나 그 다음에 26회 때, 23회 때는요 다 26회하고 똑같이 출제했습니다. 물론 난이도에 따라서 좀 쉽냐 어렵냐 그 차이고요. 크게 문항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대신 25회 때만 특이하게 등록면허세 문제 안 냈고요. 종합부동산세 문제 안 냈는데 대신 취득세를 한 문제 더 냈고 양도세를 하나 더 냈습니다. 어쨌든 세법은요 크게 편차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세목은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 5가지 중에서 2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등하시더라도 3가지는 꼭 공부해 주셔가지고 점수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는 아주